46살이 되었을 때 김상우 씨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2번, 많게는 3번씩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소변 줄기는 약해졌고 흐름도 느려졌습니다. 때때로 중간에 멈추기도 했죠. 배출을 위해선 힘을 꽉 줘야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야.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첫 번째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우 씨는 많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의 문제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그저 견디면 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행위는 사실 그의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진단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약도 아니었고 수술도 아니었으며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사회가 남성들에게 부끄럽게 여기도록 가르쳐온 그 행동. 많은 남성들이 침묵 속에 숨기며 지내는 그 습관. 바로 그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건강 분야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내과 전문의 김하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임상 결과와 생물학적 근거 그리고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기적인 사정, 즉 자위행위가 특히 50세 이후의 전립선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3가지 구체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지 성기능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 삶의 질 그리고 나아가 수명 연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0세의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겪은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립선은 정상 크기의 2배까지 부어 있었고 수면은 무너졌으며 삶의 의욕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되돌린 건 수술도 약도 아닌 단 한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부끄러워 숨기고 심지어는 스스로 버리기로 결심했던 그 습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습관이 호르몬을 재정렬하고 전립선 기능을 되살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특히 3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조차 쉽게 언급하지 않는 바로 호르몬 리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리셋은 단순히 배뇨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감, 수면의 질 그리고 활력 회복에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은 전립선 그 자체에서부터입니다. 전립선은 호두만 한 작은 기관이지만 그 존재와 역할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비샘은 남성의 성건강, 생식 기능, 그리고 일상에서의 신체적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하루도 쉬지 않고 조용히 일을 합니다. 그 주된 역할은 바로 사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것이죠. 이 사정액은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체내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는 효소, 아연, 구연산 등 다양한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생식 능력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단지 생성만 하지 않습니다. 저장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남성들이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장이나 시스템이든 만들어진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내부에 쌓이게 됩니다. 이 축적은 점차 정체와 염증 그리고 그에 따른 불편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한번 좁은 배수관이나 정원용 호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액체가 규칙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점점 걸쭉해지고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압력과 염증 그리고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전립선 우열 또는 전립선 정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영상 검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증상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전립선 우려를 겪는 남성들은 골반 깊숙한 부위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끼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우며 밤중 배뇨로 인해 수면이 자주 깨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관계 중이거나 사정 이후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한 가지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여러 번 목격한 현실입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68세의 은퇴한 기술자였고 5명의 손주를 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매우 지쳐 있었고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대부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없을 때도 언제 다시 가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고 PSA 수치도 정상이 아니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어떤 형태로든 사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관계도 자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나이든 남성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치관을 당연하게 교육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립선은 그런 교육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립선은 우열로 인해 염증이 생겼고 정상 크기의 거의 2배까지 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이제 비슷한 나이와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인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지암 씨 역시 68세였고 손주가 있으며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재석 씨와 달리 그는 꾸준히 자신만의 관리 루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결코 과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의 자위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리듬에 맞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왔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PSA 수치도 낮게 유지되었고 배뇨는 원활하며 밤에 화장실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그의 전립선은 마치 30대 후반 남성의 전립선처럼 건강하고 선명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대였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두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작지만 규칙적인 일상관리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우리는 호르몬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라고 불리는 N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의 대사 산물로서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소량의 DHT는 꼭 필요합니다. 수염이 자라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남성적인 체형과 성격이 유지되는데 관여합니다. 말 그대로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DHT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체내에 과잉 축적되기 쉽고 그 결과 전립선 비대와 밀접한 관련이 생깁니다. 전립선을 작은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DHT는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연료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엔진은 결국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열은 염증, 배뇨장애,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겪고 있는 골반 아래에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과열된 엔진을 식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정입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일종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과 같은 생리적 반응을 경험합니다.
DHT 수치가 안정되고 혈류순환이 개선되며 전립선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기능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DHT 농도가 낮고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도 줄어들며 수면 질이나 스트레스 수준도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해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 균형을 위한 생물학적 리셋입니다. 압력과 염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전립선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료했던 두 형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50대 초반으로 형은 정민호 씨, 동생은 정윤호 씨였습니다. 생활 습관도 비슷했고 유전적으로도 거의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은 형제였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인 민호 씨는 자위를 유치한 행동이라 생각하며 전혀 하지 않았고 반대로 동생인 윤호 씨는 그것의 건강적 가치를 이해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혈액 검사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민호 씨는 PSA 수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었고 밤마다 자주 깨며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할 때마다 그는 늘 화장실 위치부터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면 동생 윤호 씨는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배뇨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정 습관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분명한 예방의학적 효과를 지닌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은 단순한 호르몬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정을 통해 우리 몸은 기계적인 정화 작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오래된 사정액, 죽은 세포, 그리고 전립선에 쌓여 있던 미세한 찌꺼기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잔여물들이 너무 오래 전립선에 남아있게 되면 점차 딱딱하게 굳거나 배출 통로를 막아 염증 반응이나 조직 손상, 흉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은 마치 필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통로는 항상 열려 있고 혈류는 원활히 순환되며 신선한 영양분이 전립선 조직에 잘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건강하고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고압 세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운 몸의 정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환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씨.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몸의 그 부분을 다시 돌보기 시작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는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했으며 마음은 공허하고 활력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규칙적인 자기관리, 그리고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녹색 채소 섭취를 함께 실천하자 단 한 달 만에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힘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생물학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고정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20대가 아닙니다. 이런 습관은 젊은 사람들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나이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60이 넘었다고 해서 양치질을 멈추시나요? 70이 되었다고 해서 채소를 끊으시나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몸의 기능을 돕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과정을 중단하려 하시나요? 자기 관리는 젊음이나 욕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돌봄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시스템을 존중하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제가 진료한 또 다른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최명호 씨. 그는 70세의 과부 남성이었고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병원에 오신 이유는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조용하고 오래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제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그가 자기 몸을 다시 주도적으로 돌보기 시작하자 에너지가 돌아왔고 자세가 펴졌으며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30년 전에 알았더라면 제 아내를 더 잘 사랑했을 겁니다. 단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그렇게 많은 수치심을 안고 살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정직함과 변화 그리고 성장. 그것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같은 남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쇠약해지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도, 당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할 이유도, 고통을 침묵 속에 감내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길이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냥 견뎌라. 하지만 그 길은 결국 불편함, 수면장애 그리고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주체성의 길입니다. 이건 내 몸이다. 나는 이 몸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돌보겠다. 라고 말하는 길입니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자기관리, 사정이라는 생리적 활동, 그리고 몸과의 연결.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DHT를 낮춰 호르몬 균형을 지키며 조직 건강과 혈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싼 치료도 기적의 알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 그리고 그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기울일 마음만 있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당연한 노화의 일부로 여깁니다. 자주 깨는 밤, 약해진 소변 줄기, 무기력한 아침, 그리고 깊지 못한 잠.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해드린 여러 남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지 늙어간다는 표현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구조적 변화와 생리적 순환의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고정관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욕망도 줄고 신체 기능도 떨어지니 그런 것쯤은 그냥 참고 지나가야지.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참음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회복시켜 주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자존감과 에너지, 잠, 표정,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아무 증상도 말하지 않고 견디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진짜 심해졌을 때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몸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을 듣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신호는 아주 작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밤에 한 번 더 깨는 것,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조금 더 쉽게 피로해지는 것. 그 순간 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봐줘. 지금이야말로 나를 다시 챙겨야 할 때야. 그리고 그 돌봄은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걷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신선한 채소를 먹고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억누르지 않는 것.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정기적인 사정이라는 습관. 그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을 회복하고 정체된 구조를 정화시키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나이 들면 성적 기능은 멈춰야 한다는 식의 암묵적인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고 관리조차 시도하지 않으며 심지어 병원에 와서조차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는 그 반대를 말해줍니다. 성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건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돌보는 것이 오히려 존엄한 선택임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많이 늦은 것 아닐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을 뿐입니다. 돌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존중은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자기 관리는 어떤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회복한 수많은 사례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더 충만하고 활기차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몸은 단지 기능의 집합이 아닙니다. 몸은 기억의 그릇이고 감정의 통로이며 무엇보다 당신 삶의 기반입니다.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지금 여기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봐달라.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 더 숨을 깊이 쉬며 내 몸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단지 지속적인 관심과 정직한 돌봄을 원할 뿐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당신 같은 분이 아직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